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멀어 보였던 코스피 또 3000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출연자와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먼저 해시태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랠리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코스피 3000, 상고 변곡점, 그리고 설명왕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코스피가 어느새 다시 2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요국들의 금리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호실적까지 더해지면 코스피 3000도 가능해 보이다라는 관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하락세로 돌아서느냐 분기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반기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황스타그램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해서 화제가 됐었던 설명왕과 함께 황스타그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에코프로가 오늘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100만 원의 황제주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비정상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시장 어떤지 또 하반기 어떤 글이 펼쳐질지 유튜브 설명왕 테이버님 모셔보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겨보고 있는 또 유튜버시라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네. 아니 진짜 에코프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콘텐츠 제작도 하셨잖아요. 네. 유튜브 안에서. 근데 오늘 이렇게 가격이 또 한번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110만 원 돌파했어요. 좀 많은 환호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반면에 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약간 소외감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다. 근데 좋은 기업인데 주식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일단은 이거예요. 지금 과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하반기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IPO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뭐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여의도에서도 계산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갈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좀 더 강하게 수급을 또 받았고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뭐 테슬라가 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쇼크보다 터지면서 지금은 숫자를 나타낸다라기보다는 8월에 있는 MSCI 편입 수급 그 이벤트 그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살 거 없네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사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S&P 500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정하자라고 시장이 조금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좀 진정하는 분위기였죠. 네, 예.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그리고는 또 인도 스토리가 나온 애플 그리고는 테슬라 이렇게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호재가 있는 기업들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도 삼성전자가 이게 기관 선물 매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을 거냐 그러면은 내년엔 실적이 좋겠지만 지금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살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떠오르는 거는 한 종목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수급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는 공매도를 하다 이제는 공매도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8월에 수급 이벤트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조금은 이제 좀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일단 단기적인 측면, 뭐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에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어떤 자금이 들어왔냐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의 자회사에 지금 펀드가 돈을 넣었습니다.
IPO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프리 IPO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 IPO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이 IPO를 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네. IPO를 하면은 시장에다가 이 매물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재 에코프로 성장하는 기업이 맞고 실적이 더 나올 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실적이 나올 기업을 시장에 상장, 분리상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라는 것이 아닌 외부 펀드 자금을 들여와가지고 또 이 부분을 나중에 IPO 시장에다가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펀드들한테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주들한테는 돈이 안 돼요.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LG화학에서 분사를 했죠. 네. 예. 근데 LG화학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 분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를 한다. 좋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LG화학이 배터리를 하니까 성장을 하겠네 하고는 IPO가 발표가 됐죠. 네네. 그리고는 IPO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거는 LG엔솔이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비싸게 나오는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입장에서 혹은 LG화학 입장에서는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 비싸게 팔아먹은 것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 성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소액주주 기준에서는 얻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현재 에코프로 그룹에도 똑같이 걸려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8월 MSCI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우리는 매수를 할 거다라는 개인 수급이 누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의 싸움이 좀 있을 것 같다. 재밌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나왔어요. 뭐 에코프로 80만 원 갈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80만 원에서 약간 60만 원에서 조정 왔을 때도 더 떨어질 거다 해도 공매도 세력이 더 붙었었고 그렇다고 또 100만 원 왔을 때도 또 다시 그런 논란들이 나왔었고 지금 또 이제 110만 원까지 오니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야, 이거 참 주식을 공부하는 저로서도 참 이 상황이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전쟁이다라고까지 좀 표현을 해 주신 게 굉장히 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그 판도나 이 주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선반영의 수준이에요. 그리고는 선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후성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IPO를 준비하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IPO를 했던 상황, 앞으로 IPO를 할 상황을 다 놓고 보시면은 2차 전지가 돈을 많이 법니다. 다만 이게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정말 돈을 버는 기업은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동아기업이라는 기업도 또 떠오르네요. 그쪽도 자회사를 통해서 관련된 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IPO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한 방에 땡깁니다. 그리고는 모회사는 지분을 방어하고요. 그리고는 자회사는 좀 더 여유 있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다만 모회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에 대한 이익은 없어요. 그리고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그렇죠. 소송을 하더라도 소액주주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당연히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주주들은 이거를 피해 다녀야 되다 보니 지금의 사태가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전망, 좋은 뷰로 뭔가 좀 시장이 뜨겁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이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굉장히 좀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카카오 주주분들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고 다 분사해서 상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긴 했거든요. 제가 별명 중에 하나가 카카오 네. 저승사자라서 그러시군요. 네, 예. 뭐 심지어 막 이모티콘도 상장할 거다 뭐 이런 농담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오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주식 시장에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을 잘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네. 이번에 SG증권발 이 주가 조작 사태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서 그 영상이 굉장히 좀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신 거예요? 왜냐면 당국도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금융당국도. 일단은 제가 매일 밤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에 네네.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계속 와서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주시면서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움직이냐, 이 종목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2022년 3월
그러니까 작년에 장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했을 때 네네. 그때부터 질문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질문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들이 자꾸 올라간다. 뭐 선광, 대성, 삼천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지? 네. 라고 질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품절주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을 쥐고 있는 쪽에서 안 팔면서 올리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소액주주가 참여도 못할 만큼 천천히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는 그 사람들끼리 노는 거니까 위험하니 건들지 마세요. 라고 그렇구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종목이 정말 너무 많아졌어요. 뭐 지금도 우상향하는 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도 뭐 제지 관련된 업계에서도 이 종목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지금도 있을 만큼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네, 현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의심해야 되네요.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에코프로는 네. 왜 올라가죠 하면은 공매도가 쇼커버를 치니까 이게 개인들의 뭔가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왜 올라갔습니까 하면은 인적 분할하면서 이게 좀 수급을 받아서 네. 거래량과 함께 뉴스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도 없어요, 뉴스도 없어요, 거래량도 없어요. 올라가는데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아무 이유도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건들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어찌 보면은 매일 밤 라이브에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저를 위한 영상이었어요. 물어보지 마라. 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건들지 마시고 접근하지 마시고 나중에 터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하셔라라고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 썸네일이죠. 예, 네. 그러면서 약간은 그러니까 이게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가 나오기 훨씬 전에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네. 훨씬 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몇 달 전이네요. 네, 정리를 좀 해놓은 영상인데 그렇군요. 뭐 찾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신용을 뭐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서 대주주 목록에 한국증권금융이라고 또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했던 게 카피 투자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돈을 버는 이 하나의 공식이 나오면은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카피 트레이딩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식이 같으니까 비슷하게 박살날 것 같다. 한 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한 세트가 아니고 정말로 한 팀이었고 그러네요. 운이 좋았죠. 네. 운이라기보다도 저는 이걸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이런 문제점, 저는 이 문제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문제점 찾아내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라도 제가 경고를 줘야 사람들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잘못된 거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거 좀 많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자꾸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조작하고 무슨 뭐 선행 매매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 국내 주식 하기 싫다라는 말이 이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좀 문화를 좀 자꾸 바꿔주는 거를 우리 또 유튜버 테이버님께서 좀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방송에서 맨날 말하는 게 저는 이 동네 판때기를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네요. 네, 네. 좀 더 좀 현명하게 투자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자. 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 얘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좀 더 길게, 확실히 유튜버시라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주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 빅테크 어떻게 보세요? 빅테크 매매 전략을 좀 특별히 두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실적 점. 장세군요. 네, 아까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한 2주, 3주 정도 동안 계속해서 나스닥이 오를만 하면 밀리고 오를만 하면 밀렸어요. 네. 내부에서 좀 순환매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스닥이 많이 올랐냐 그러면은 오히려 뭐 금융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이쪽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냐?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다만, 때도 좋았잖아요. 네, 문제는 빅테크는. 다만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많이 선반영돼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 지난번 분기에 실적 발표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플러스 50%를 올려가지고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돈이 된다라고 올라왔어요. 엔비디아는 확실히 50%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네. 다른 기업들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AI 관련돼 가지고 목표치를 따로 제시한 게 명백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AI를 도입하면 이해 가지고 EPS가 뭐 예를 들어서 15% 올라간다, 20% 올라간다.
명확한 가이던스를 줘야 될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선반영하고는 적어도 20% 정도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50%씩 이렇게 뻥튀기는 안 되겠지만 네. 적어도 20% 정도는 높은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줘야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이던스를 높게 한다는 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웬만하면 낮게 발표하려고 좀 하잖아요. 네. 그러면 높게 발표하는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겁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통해서 네. 이게 유료 결제가 되니까 돈이 실제로 더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뒤에 얼마나 더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그렇겠죠. 시장은 버틸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웃긴 거는 빠집니다. 빠지면 살 거잖아요. 빠지면 사실 거잖아요. 네, 이렇기 사야죠. 때문에 예. 나스닥이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실적 발표는 조정을 좀 받고 갈 것인가, 네네. 아니면은 잘 버틸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 섹터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챗 GPT가 나오면서 물론 AI가 뭐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현실로 나간 건 사실 챗 GPT인데 이 섹터는 앞으로도 좀 계속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40초 정도, 30초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싶다는 분한테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나스닥 100을 매일, 매주, 매월 되는 대로 사세요. 큐큐큐입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1년 뒤에 저한테 다시 오시면은 세상이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나스닥은 갑니다. 예, 나스닥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로 해석해도 됩니까?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저도 S&P 500, 그러니까 처음 저한테 주식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차근차근 모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항상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생각과 굉장히 좀 비슷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좀 즐겁게 대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또 시간 되세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저도 또 나오고 네. 싶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도 한번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보겠습니다. 테이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마칠 시간이네요. 당첨자들 밑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좀 주식 공부를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